쉽게 우리가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MRI 촬영을 꼭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CT 찍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MRI 촬영이 제일 낫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CT인데요.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CT를 대개 뼈를 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좀 안타깝게도 경추, 요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MRI 촬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CT 찍고 오셔서 CT 촬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좀 달라요. CT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뼈의 구조적인 문제를 본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서입니다. CT는 굉장히 복부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라든지 내장기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뼈의 문제를 살피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골절이 생겼을 때 CT를 찍는다 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MRI인데요. MRI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MRI 촬영을 꼭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CT 찍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MRI 촬영이 제일 낫습니다. 왜냐? 디스크 문제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어떤 모양으로 터져서 어느 정도로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퇴행성으로 진행되면서 신경을 또 누르는 다른 구조물들이 생겨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MRI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다쳐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났는지 이제 모를 경우에 CT로는 안 돼요. 초음파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MRI입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이 초음파 본 이후에 MRI 촬영까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권해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무릎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들이 있죠. 이 관절 연골들이 또 얼만큼 상했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디가 찢어졌는지, 수술을 한다면 수술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필요한 부분이니까 찍기를 권해드릴 때는 동의해 주시는 게 좀 빠른 검사 그리고 진단, 치료에 있어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전도 검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전도 검사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고요. 검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근전도 검사에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추신 박신우 원장님께서 계셔서 많은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근전도 검사는 특히 신경에 대한 문제가 의심이 됐을 때 저 팔이 저려요, 저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뭔가 먹먹해요, 손이 먹먹해요 라고 했을 때 신경이 어디에서 눌러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이건 MRI에서도 볼 수도 없고요, CT에서도 볼 수도 없고요, 초음파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확진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다고 하면 정형외과 의사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손목에서 문제가 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목 쪽에서 기인하는 경추 6번, 7번 신경이 눌러져서 생기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즉 이럴 때 근전도 검사는 신경이 어디에서 눌러져서 생기는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훌륭한 검사입니다. 자, 두 번째, 목의 문제라고 확인이 됐다면 목의 몇 번째 신경이 눌러지는지를 또 확인하는 레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얼만큼 심한지를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1, 2, 3단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조금만 눌러지고 있는 단계네요. 꽤 불편하시겠어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이게 심하게 눌러져 있습니다 라는 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급성으로 신경이 눌러진 건지, 너무 오랫동안 만성적인 문제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0분, 30분 남짓 검사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신경이 실제 문제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신경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이 부분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도움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MRI 검사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생겨 있는 범위, 디스크가 얼만큼 터졌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확인이 된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치료 계획을 또는 수술 계획 또는 주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저 예를 들면 제 목과 제 허리의 MRI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 다 안 좋아요. 저는 목에 6, 7번 다 안 좋고요. 허리도 4, 5, 6번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실제 제 허리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키는 레벨은 어디냐면 5번째 요추 신경을 누르고 있거든요. 나머지 4번과 그다음에 천추 1번은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보이기로는 이렇게 디스크들이 터지고 문제가 있는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과 그 레벨은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근전도 검사가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근전도 검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허리 신경이 이렇게 문제가 될 때 5번 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등 발바닥까지 문제가 좀 있어요, 불편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MRI를 봤을 때 5번이 제일 심하네 라고 판단해서 5번 신경을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선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항상 같이 합니다. 그 정확성을 갖고서 문제 해결해야 될 부위를 거기만 집중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가급적 신경적인 문제 때문에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를 가능한 같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진단 장비들 관련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에 대해서 그게 왜 촬영해야 되는지, 왜 찍어야 되는지 근전도 포함해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잘 준비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